안녕하십니까, 셀프케어 도우미 가스코입니다. 오늘은 쿠션만 같은 색으로 염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염색하면서 과정도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주로 스프레이로 작업을 하는, 즉 전문가들이 작업하는 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수요파인데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쿠션만 염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어때요? 이렇게 벨크로가 붙어 있고, 색깔이 보시면 이렇게 누런색이에요. 누런색인데 이쪽 보시면 어때요? 좀 많이 어두워졌죠? 어두워졌어요. 이쪽은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색깔이 어때요? 이쪽은 많이 마찰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피부하고 이렇게 접촉이 되는 부분, 그리고 사용감이 어쨌든 간에 많은 부분들은 변색이 되고 가죽이 조금 약해지고 쿠션도 좀 내려가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염색을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기초 작업이에요. 염색 그 자체보다도 기초 작업이 잘못되면 염색이 어때요? 엉망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끈적대거나, 특히 탈지 안 하면 끈적끈적대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탈지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작업할 때마다 항시 강조하는 거지만은 탈지 작업을 잘하지 않고 염색을 한다, 그러면은 참 염색 품질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실 때는 흐르지 않지만 충분히 묻혀주세요. 그래서 닦아주세요. 특히 피부하고 맞닿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더 꼼꼼히 닦아주세요. 자, 이렇게 닦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얼룩들, 이 얼룩들은 기름 얼룩이 아니에요. 이 얼룩은, 얘는 지금 탈지, 기름 얼룩, 유용성 얼룩을 제거하는 거고, 얘는 지금 수용성 얼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없어집니다. 얘는 수용성 얼룩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레더워시라든지 이 부분에 좀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워볼게요. 어차피 염색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막 팍팍할 필요 없어요. 염분이라든지 당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거되는 수준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가죽은 고급 가죽이고 하드하게 도장이 돼 있는, 코팅이 돼 있는 가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 얼룩들, 음식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면 안으로 들어가면서 착색을 만들 수 있고 얼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울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액상 속에 있는 염분, 당분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지워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도 지금 얼룩이 많아요. 이렇게. 자, 이 지워주겠습니다.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 작업을 다 했습니다. 표면 세척제로 작업했을 때는 빨리 증발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물 베이스 수용성으로 작업을 했을 때는 쇼파가 조금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빨리 작업하시려고 그러면은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염색약이 묻지 말아야 될 부분은 마스킹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어때요? 살아 있어야지 간지가 난다 그러나요? 폼이 나겠죠. 간지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스킹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얘도 마스킹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염색약이 묻으면 어때요? 안 좋으니까, 자, 마스킹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퍼, 어디 지퍼가 붙어 있어요. 이런데, 자, 이런 지퍼도 좀 마스킹을 하겠습니다. 염색 작업 자체보다도 사실은 이런 기초 작업들, 가죽 표면을 갖다가 깨끗이 클리닝하고 마스킹할 부분을 마스킹하고, 그 다음에 흠집 난 데, 이런 데를 갖다가 땜빵, 전문용어로 땜빵이라 그러죠. 땜빵하고, 그리고 파인 데, 이런 데를 갖다가 어때요? 레더 필러라든지 이런 걸로 채워주고, 그런 것들이 기초 작업으로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쪽을 먼저 프라이머를 바르고, 이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에어스프레이 건을 이용을 해서 염색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프라이머는 가죽 표면과 가죽 염색약이 잘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입니다. 아까 지금 프라이머를 뿌렸잖아요. 그 프라이머를 더 굳혀주기 위해서 헤어드라이어로 지금 건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염색약을 뿌릴 차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망이죠. 이 망에 어때요? 액체지만 조그만한 덩어리라도 하나 있으면 이 스프레이 건에서 고르게 분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프레이 작업할 때는 걸러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붓작업을 할 때는 물을 10% 정도 타서 작업하시면 약간 점도가 더 내려가면서 붓자국이 남을 가능성이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붓이나 스펀지로 작업하실 때는 물을 한 10%에서 15% 정도 혼합을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한꺼번에 너무 두껍게 바르면 약간 표면에 일렁이는 현상도 생길 수가 있고 흐르는 현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강도가 약해져요. 오히려 너무 두껍게 바르면. 그래서 적당한 두께로 바른 다음에 말린 다음에 뿌린 다음에 말리고 또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코팅제를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코팅제를 뿌리는 이유는 염색약층을 보호를 하면서 먼지라든지 끈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 반드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염색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마스킹 했던 부분을 떼어내겠습니다. 자, 떼어주시고 그 다음에 더 한 번 품질을 위해서 이제 염색이 잘 됐다, 그랬을 때는 왁싱을 한번 해주십시오. 자, 이 라놀린 성분이 들어간 왁스를 한번 너무 두껍게 바르면 안 돼요. 얇게. 그러면 어때요? 이게 진짜 달라요. 진짜 달라요. 이거 바르면 진짜 좋아. 이쪽 한 대하고 여기 안 한 대하고 만져보세요. 오. 진짜 다르죠? 네, 매끈함이 다르네요. 예. 자, 이렇게 왁싱을 해서 은은한 광, 발수, 그리고 어때요? 표면을 좀 매끄럽게 해주고, 염색을 하다 보면 표면이 균질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미세한 털 같은 게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코팅이 되면서 약간 거친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왁싱을 통해서 문질러주면서 잔털들을 어때요?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자, 어때요? 전문가가 소파를 염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첫째는 표면 정리를 잘한다. 탈지를 잘해줘야 된다. 그리고 표면 마감을 잘 해준 다음에 프라이머 바르고 마른 다음에 가죽 염색약 2번에서 3번 정도 발랐습니다. 이거는 스프레이로 작업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른 다음에 어때요? 코팅제를 바르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레더 왁스를 활용을 해서 왁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들도 염색을 하고요. 다만 에어스프레이 건을 이용을 했을 때는 붓자국이 남지 않게 더 균질한 염색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붓으로 작업하거나 스펀지로 작업할 때는 어때요? 그 염색약 원액으로 쓰는 경우에는 고농도다 보니까 붓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원액 그대로 썼을 때 약간 자국이 남는다. 이런 경우에는 물을 10%에서 15% 정도 혼합을 해서 정수기물도 좋고 수돗물도 괜찮습니다. 혼합을 해서 칠을 해주시면 붓자국이 남지 않게 완화를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